안녕하십니까. 최근 제가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나스닥에 관심이 많아서 나스닥 종목과 특히 나스닥 100S 피처스를 보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한국 시장은 뭐가 다를까? 특히 지난 17일 날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25bp 하락을 했는데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인데 이 시점 이후에 미국은 주식 확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재정 정책이 과연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나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지금 폴리시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과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좀 번역을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보게 되면 나스닥은 거의 그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8 정도 되고 한국은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미국 나스닥 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인데 저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 나스닥과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봉 페드 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 전에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뭐 크게 변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 잠깐만요.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 시점 보게 되면 코비드 랠리 보시면 밑에 그, 그 연방 패드의 기준금리와 이 낙스닥 컴포지션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하락했을 경우에 상당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시점도 마찬가지고요. 제로금리 있을 때도 주식시장, 낙스닥 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방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낙스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게 관련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기준금리와 지금 녹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금리가 높은 시점도 있지만 여기 2000년대 10년 정도에는 또 그렇지 않은 시점도 있고 이와 같이 코스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자본시장의 조달수단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저희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은행의 조달수단과 본드나 에코티, 자본시장을 통해서 도달한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은 약 44%가 뱅킹, 은행 대출, 그리고 한 56%가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훨씬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은행의 대출이 63%, 자본시장의 37%, 기업의 자금 수요를 대출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의 조달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첫 번째 발생하는 사유이고 두 번째는 그 자본시장에 그러니까 나스닥과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시장은 애플, 엔비디아, AMD, 아마존, 메타
이와 같은 상당히 큰 규모의 IT 기업이 있는 반면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창업 벤처 캐피탈 유사하게 소규모 업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은행이든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이 자본시장의 영향을 병두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바로 채권 금리를 낮추고 채권 금리 낮춤으로 해서 그 IT 기업의 현금화시키는 활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주식 영향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렸을 때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신용도가 좋아지고 이런 형식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자본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영향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꽤 달라집니다. 또 이와 동일하게 한 6가지 다른 요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낙스닥은 장기의 빅테크 업체가 낙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중소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부분과 또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그리고 글로벌이 투자하는 업체로서 이 인베스트 베이스가 높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인해서 유동성과 마켓이 되게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나스닥의 움직임은 즉 기준 페드의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나 가이드에게 민감하게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나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스닥과 코스닥에 의해서 투자에 대한 논리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느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한국의 문제점 중인 하나인 자금의 이탈, 특히 부자들의 자금의 이탈은 이와 같이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는 나스닥의 기본적인 시장이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강세. 이게 경제가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본시장 구조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자금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그 주식이 수익률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